1942년 8월 28일까지 진행된 미른만 초반 전투는 호주군이 제3활주로까지 밀려났지만 이후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미군 약간 병력을 포함해 3번 활주로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여기서 전투는 이틀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투 상황을 별로 마땅치 않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군 남서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을 맡고 있던 맥아더 대장은 당시 호주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는데요. 미른만 전투가 진행되면서 호주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미군과 호주군 간에 약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당시 호주 육군을 총지휘하던 사람은 토머스 블레이미 대장이었고 지역을 좀 좁혀서 뉴기니 지역의 호주군 사령관은 시드니 로엘 중장, 그리고 미른만 주둔군 사령관은 시릴 클라우스 소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맥아더 장군의 미군 남서태평양 지역 본부는 호주 브리즈빈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미른만에서 일본군과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8월 28일,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참모장인 리처드 서덜랜드 소장을 시켜 블레이미 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케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클라우스 소장에게 명령해 미른만의 일본군을 격퇴하라고 하고, 둘째, 클라우스 소장에게 명령해 맥아더 본부로 8월 29일 오전 8시까지 일본군 병력 숫자 예측과 함께 지금까지 했던 작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호주군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진 전문을 실제로 보면 미군이 호주군에게 부탁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듯한 말투로 아주 건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식의 요청을 맥아더 장군이 직접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덜랜드 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서덜랜드 소장은 1893년생으로 맥아더 장군보다 13살 어렸고 맥아더 장군의 실세종 실세 참모장이었습니다. 전쟁 중 맥아더 장군과 외부와의 소통을 거의 도맡아 했고 맥아더 장군이 내린 걸로 되어 있는 명령 중 몇몇 개는 바로 이 사람이 대신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른만 전투에서 호주군에 보낸 메시지처럼 딱딱하게 업무 처리를 하면서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나중에 원수가 된 조지 마셜 장군은 서덜랜드 소장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자기만 다 알고 남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맥아더 장군 앞으로 썼지만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한계를 느낀 일본군이 대책을 강구합니다. 먼저 상륙해서 8월 28일까지의 공격을 담당했던 일본군 부대는 약 600여 명 규모의 쿠레 제5특별육전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8월 28일까지의 전투에서 이미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산악지대를 넘어 연합군을 위에서 공격하기로 되어 있던 사세보 제5육전대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3번 활주로를 돌파 못하고 연합군 본기지까지 먼 길이 남은 일본군은 서둘러 남은 쿠레 제3육전대와 요코스카 제5육전대를 차례로 상륙시킵니다. 이날이 1942년 8월 29일이었고 새로 상륙한 육전대 병력은 약 770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연합군도 3번 활주로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단단히 했는데요. 3번 활주로 1차 방어는 7년대 25대대와 61대대, 그리고 약간의 미군이 맡았고 후방을 베테랑 7사단 18년대 2개의 대대에 일부 병력이 맡았습니다. 이제 3번 활주로를 사이에 둔 소강 상태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
경전차 2대를 전부 버리고 간 일본군은 8월 31일 새벽 3시 다시 3번 활주로에 대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일본군은 3번 활주로의 양끝으로 반복된 돌격을 가해왔으나 호주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활주로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탁 트인 활주로 지역에서 돌격하면서 병사들이 노출되었고 어두운 밤이었지만 호주군이 조명탄을 계속 밝혀서 돌격하는 일본군을 잘 볼 수 있었고 호주군 박격포와 기관총 세례를 집중적으로 받아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군은 두 번째 전투에서도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무렵 전투가 끝나고 호주군은 활주로 근처에서 부상당한 일본군의 신음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일본군 쪽에서 권총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일본군 부상병의 신음소리가 멈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이를 두고 일본군이 자기들 부상병을 데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인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쿠레 5육전대를 지휘하던 하야시 쇼지로 중좌도 전사했습니다. 3번 활주로를 사이에 둔 두 번째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본 일본군은 가마강을 넘어 후방으로 계속 후퇴하고 호주군도 추격을 계속합니다. 호주군은 8월 31일 오전부터 추격을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에는 가마강을 넘어 KB 미션 지역까지 다시 점령합니다. 호주군은 진격하면서 일본군이 전쟁 범죄를 일으킨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여기서 죽은 척 매복하면서 진격하는 호주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마지막 공격으로 300여 일본군이 돌격했으나 90명의 사망자를 내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결국 3번 활주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미르만 전투는 일단 여기까지 제1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미르만에서 잠시 떠나 같은 기간에 전투가 벌어진 코코다 트랙으로 가볼 텐데요. 미르만에서 직선거리로 약 330km 떨어진 이스라바를 놓고 벌어지는 호주군과 일본군의 대결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